자,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과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었던 내용이야. 배웠었던 내용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오겠죠.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돼?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다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쉽죠?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찾아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낸다? 우리가 수용도라는 걸 그릴 수도 있고, 자, 수용도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건데, 수용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가지치기의 형태로 찾아주는 방법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찾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든가 고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합의 법칙이란 뭐냐? 뭐 이걸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은 자, 이렇게 돼 있어.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요 정도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둘을 더해서 계산한다 라는 거야.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오케이? 그런데 그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그 둘을 더해서 N 더하기 N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진돗개 3마리, 삽살개 4마리, 그리고 셰퍼드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딱 보면은 쉬울 수 있어. 지금은 쉬울 수 있어.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뭘 합니까? 진돗개 3마리, 삽살개 4마리, 셰퍼드 2마리,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내가 분양한다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진돗개가 있을 것이고, 삽살개가 있을 것이고, 셰퍼드가 있을 것인데, 요 문장에다가 우리가 뭔가 사이사이에다가 뭔가 단어를 집어넣어봐야 돼. 단어를. 오케이? 그게 뭐야? 바로 요런 또는이라는 단어라는 거지. 내가 진돗개 또는 삽살개 또는 셰퍼드 중에서 분양 갖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럼 뭘 하자? 합의 법칙을 쓰자. 그래서 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맥에다가 우리가 또는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 문제의 전체적인 의미가 통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또 역시 뭐가 잘 돼야 돼?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오케이?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듣지 마.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걸 써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이제 집합이다라는 건데, 자, 합의 법칙을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다. 원래는 우리가 이 사건이라는 것이 집합 개념으로서도 많이 풀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예전에는 약간 분리를 시켰었는데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네. 합집합. A 또는 B. 또는이야? 합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동시에 일어나? 그러면 우리 얘를 뭐로 한다? 교집합으로 보겠대. 그래서 자,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건 이미 집합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면 돼. 그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그래?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쵸?
교집합이 없어. 우리 이렇게 교집합이 없을 때 두 집합 A, B는 무슨 관계라고도 얘기했어? 서로소 관계라고도 얘기했죠. 그죠? 서로소 관계. 자, 그런데 이때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얘가 0인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동영이 잘 안 보여? 잘 보여? 자, 그래서 우리가 또는 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합집합으로서 계산해 주자 라는 생각을 역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이 또는인데 자꾸 뭔가 곱하려고 그러고 뭔가 딴짓을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또는이면은 합집합.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치? 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연기를 던졌어. 주사연기 던졌으면은 우리 어떻게? 홀수 또는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홀수 또는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홀수 또는 4의 배수래.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역시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선생님이 알려줬어.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쓰재.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겠지.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집합으로서 생각해 주기로 했으니까 A 집합은 이렇게 쓸 거야. 그쵸? B 집합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4의 배수 못 찾지 않잖아. 그치? 홀수 못 찾아? 4의 배수 못 찾아? 다 찾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보니까 공통된 게 없네. 공통된 게 없으면 그냥 얘네들끼리 더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더하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앉아. 잘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홀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물어봤어. 홀수 또는 3의 배수야? 또는이니까 우리 당연히 더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역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3의 배수에 나오는 사건을 역시 B라고 해보면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집합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A는 1, 3,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B는 3,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근데 여기서 봤더니 여기는 공통된 원소가 있어. 그래서 그 공통된 원소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동시에 존재하는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을 빼주자 라고 하는 것이 합의 법칙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더할 생각을 하자. 근데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거지. 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 법칙을 계산해 줍니다. 네, 역시 별거 아니고요. 자, 그럼 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자, 고배 법칙은 뭐냐? 좀 길게 써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역시 또 M가지라고 그러고, 이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다로 했어. 자, 그렇게 되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또는이 아니잖아. 동시라고 써있잖아. 동시에. 그치? 아까는 A 또는 B였지만 지금은 A, B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 바로 M하고 N을 곱해서 쓰자.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A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A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E로 갈 수도 있어. 또는 B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의 사건, A에서 B로 가는 사건 두 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사건 두 가지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로는 동시에는 아니야. 그쵸? 동시에는 아니죠. A에서 B로 가는 사건과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B에서 C로 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A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가 3가지씩 있고 여기로 간 거에도 역시 3가지씩 있으니까 우리 얘네들을 곱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2 곱하기 3을 해서 6가지로 생각해낼 수 있을 거랍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데, 자,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으면, 자, 합의 법칙에서는 문장에다가,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합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곱의 법칙은 어떻게? 그 사건 A와 사건 B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든가, 혹은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든가, 혹은 연달아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뭘 한다? 곱의 법칙을 따로 따져준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들을 문맥에 집어넣었을 때 그 문맥이 통하는지를 조용히 해. 문맥이 통하는지를 따져보면 돼. 알겠지? 농담이었어. 재치기 마음대로 해도 돼. 알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보자면 약수의 개수. 자, 자연수 n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n을 저렇게 만들 수 있지. A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수현이 잘 보이니? 자, 저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 A, B는 소수고 알파, 베타는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거야. 소인수 분해를. 자, 그럼 이때 이거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당연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그쵸? 우리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얘기해. 목소리 여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창피해? 그런 거 없어. 얘기해. 알파 더하기 1을 해주고 베타 더하기 1을 해주지? 그쵸? 그래서 걔네들끼리 우리는 곱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더해주는 거네? 왜 알파에다가 1을 더하고 베타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혜미 얘기해봐.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아니야? 우리 도경이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야? 얘기해. 자, 왜 1을 더하는 거야? 아니면은, 야,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야,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2를 더하는 거야. 알겠지?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2야.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1을 하나 더해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내용이었어. 2 더해.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할 거야? 뭔가가 이상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의문이 있으면 이게 궁금한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게 우리 힙스터들의 자세인가? 우리는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자, 1을 더하는 것은 왜 그래? 여기가 A의 알파 제곱이더라도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수의 개수가 알파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 더하기 1개. 그래서 우리가 1을 더해주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알파 더하기 1개가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도 있어. 총합.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A의 알파 제곱의 약수를 다 더해. 그리고 B의 베타 제곱의 약수를 역시 다 더합니다. 아까 요 녀석의 약수 알파 더하기 1개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얘의 약수 베타 더하기 1개가 있다고 그랬지? 걔네들을 다 각자 더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곱해.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요거는 몇 개 숫자를 갖고서 해보면 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겠고. 자,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가 어떤 수야? 제곱수. 아우, 좋아요. 제곱수. 약수의 개수가 세개인 수는 누구야? 뭐라고? 4? 맞아. 또 9? 맞아. 또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의 제곱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지? 그런 것들도 역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해서도 역시 가끔 문제 나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지불 방법이다라는 것은 뭐야? 500원짜리 물건을 샀어. 근데 그 500원짜리 물건을 내가 100원짜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내는 것과 500원짜리 하나로 빵 처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지불 방법은 분명히 다른 거야. 하지만 지불 금액으로 보자면 같은 500원이니까 한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 줍니까? 라는 거야. 어떻게 구별해 줍니까? 응?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자, 지불 방법의 수.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갑니다. X원짜리 동전이 N개가 있어. N개가 있어, N개. 그럼 이 N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이 5개가 있다고 해보자. 5개. 그럼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5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5개야? 1개야?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있어. 내가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6개? 어떻게 6개지? 안 내는 것까지. 안 내는 거 한 가지. 100원 내는 경우,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내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6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지.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0개를 지불하는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n개 동전이었기 때문에 0개부터 n까지 생각해 주게 되면 그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n 플러스 1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n 플러스 1가지. 그치? 자,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지불 금액은 약간 어렵게 써 있어. 그냥 어렵게 써 있는데 일단 다시 예제를 통해서 보자고. 자, X원짜리 동전이 n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Y원짜리 동전 1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같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동전을 바꿔서 해주겠다는 얘기야. 바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다시 X원짜리 동전 n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Y원짜리 동전 1개로 지불할 수 있는 동전이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 동전을 X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생각하겠대. 바꿔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n 플러스 1가지가 되는 거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어.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 자, 방법의 수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지불 금액까지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지? 방법만 말고 금액까지. 자, 일단 그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지불 방법은 하던 대로 하래. 근데 지불 금액은 뭔가 좀 더 고민을 하자라는 거지. 고민을 좀 더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자,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원짜리가 4개가 있어. 그러면 500원짜리 2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3개. 그치? 그럼 100원짜리 3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4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될 거야. 5가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50원짜리를 지불하거나 또는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거니 아니면은 50원짜리도 지불하고 100원짜리도 지불하는 거니 또는이야 그리고야 둘 다? 또는이야? 자,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바로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또는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건지 그것을 잘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5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지불을 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동전이 있어. 여러 개가 있어. 200원을 지불할 거야. 200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10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뭐야? 그리고로 가는 거라. 그리고로. 내가 지불하고 안 하고는 또는이야. 지불하거나 또는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뭐야? 다 그리고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500원짜리는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50원짜리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100원짜리는 두 개를 지불하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건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해서 60가지의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응? 자, 근데 보니까 100원짜리는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를 다 모아봤자 500원짜리를 못 만들어. 500원짜리 하나를 못 만들지. 그치? 근데 50원짜리 4개나 있기 때문에 2개를 이용하면 뭘 만들 수 있어? 100원짜리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라? 아, 내가 만들 수가 있어. 50원짜리를 이용하면은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꾸라고. 그 얘기가 앞에서 했던 얘기야. 다시 100원짜리로는 지금 500원짜리를 다 못 만듭니다. 100원짜리 3개를 모아가지고 500원짜리를 못 만들어. 근데 50원짜리는 2개를 이용해주면은 1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 바꿔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00원짜리를 모두 50원짜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100원짜리를 싹 다 50원짜리로 바꿨더니 50원짜리 몇 개가 생겨? 10개가 생기겠지. 10개가 50원짜리 10개가 생기겠지. 기존에 4개가 있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다 50원짜리로 바꾸면 6개가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0개로 생긴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불하는 방법처럼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3가지.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1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33가지의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는 결국 뭐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인 거야. 알겠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색칠하는 문제가 있어. 색칠하는 문제. 역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각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 후 고배 법칙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한대. 자, 이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을 한 다음 색칠하는 방법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자,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약간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어느 도시를 4개 영역으로 나눴어. 그래서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4가지의 색깔을 칠하려고 그래. 4가지 색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일단 그건 놔두고, 그럼 이제 보니까 중요한 건 A와 C가 안 만나. B와 D가 안 만나. 그치? 그러면 A와 C는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한다 라고 한다면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자, A와 C가 있어. 4가지 색이 있습니다. 4가지 색. A에다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지. 그쵸? 그럼 4가지를 칠합니다. 자, 잘 봐. 잘 봐. 졸지 말고! 너 왜 여기 와서 졸아? 너 여기 와서 졸면 안 돼, 너. 자, 잘 봐. 이제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어.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다시, 뭐라고? 4가지? 차로 몇 가지? 1가지? 왜 1가지지? 이미 A가 한번 결정되면 C는 무조건 그거야 되니까. 네, 그쵸. 1가지야, 1가지. C에다 칠할 수 있는 것은 1가지야.
A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칠하면 C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A와 C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B에다 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겠지? 그쵸? D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D는 B와 D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D는 누구랑 접하고 있어? A와 C랑 접하고 있어. 근데 A와 C에 빨간색을 이미 칠했어. 그러니까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세 가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B와 똑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다른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동시에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몇 가지가 돼? 36가지 나온다. 오케이? 자, 이제는 어떻게? A와 C에 다른 색을 칠해보자고.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A에다가 내가 이렇게 또 네 가지의 색을 칠할 거야. 그 A에다 네 가지 색을 칠했어. 즉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겠지.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해주면 되니까 세 가지의 경우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A에다가 빨간색, C에다가 파란색을 칠했어. 빨간색, 파란색을 칠했어. 그럼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역시 두 가지가 될 거야. 여기 동시에 칠할 거니까 곱해줘야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48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뭐야? 이 경우의 수 36가지랑 48가지가 나왔어.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지. 왜냐면 내가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하거나 또는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색도 칠하고 동시에 다른 색도 칠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색을 칠하거나 다른 색을 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이라는 단어로 연결돼가지고 이 둘을 더해줄 거다. 오케이? 그래주면은 우리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아내? 왜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세요? 네. 왜 안 만들어다 봅니다. 자, 얘가 그래 더해서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8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